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떡상TV입니다. 찐하. 오늘은 환호와 기대로 넘치는 리플 XRP에 대한 뜨거운 이슈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리플 XRP 소송에서의 승리로 인한 기쁨과 함께 리플 보고서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코인당 가격이 최대 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SBI 대표의 강력한 발언과 일본은행의 XRP 도입, 그리고 중요한 최근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인 SBI 대표의 강력한 발언입니다. SBI 그룹은 리플 XRP에 대한 투자를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SBI 그룹은 리플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리플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리플 XRP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SBI 그룹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에 따라 계속해서 리플 XRP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SBI 그룹 간의 파트너십은 미래의 디지털 자산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의 모든 은행은 2025년까지 XRP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플 XRP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SBI 그룹에서 은행 송금과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많은 내용 중에 리플 XRP가 포함된 내용들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 5월 리플과 함께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하여 아시아의 송금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리플은 미국 핀테크 벤처 기업이자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현재 SBI 그룹을 비롯한 세계 주요 금융기관 1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시범 프로젝트 중에 2017년 3월 RC 클라우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참여 금융기관이 엑스커런트 구리플 솔루션로 구동되는 RC 클라우드에서 국내 및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거래를 시범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리플의 글로벌 송금망에 가입하는 해외 금융기관 간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의 상용화는 2017 회계연도 내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장의 격동과 국가 당국의 조치로 인한 일시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투기 수요로 인한 SBI 그룹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약 3,100억 달러 약 35조엔이었습니다. 주요 4개 통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은 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대 주요 통화의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15배 증가했습니다. ICO의 특징은 IPO와 비교하여 더 짧은 기간과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에 XRP를 브리지 통화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실제 해외 송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 금융기관 QR릭스는 미국 리플의 XRP를 브리지 통화로 사용해 미국과 멕시코 간 국제 송금에 성공한 최초의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XRP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국제시장 간의 실질적인 송금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QR릭스는 XRP를 활용하여 공금 시간을 단축하고 송금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R릭스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한 것은 XRP를 이용한 최초의 국경 간 송금이었지만 XRP를 이용한 국제 공금이 광범위한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미국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FX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FXIP가 센텐더 UK와 협력하여 미국과 영국 간의 실시간 B-2-B 송금을 실현했습니다. FXIP는 기존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송금 현황, 비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리플은 2017년 10월 회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100개 기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규제 당국의 입장은 미국은 2014년에 인터널 레버뉴 서버스는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자본 자산으로 세무 처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7년 7월에 SEC는 ICO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 자산인 DAO 토큰이 증권이며 연방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개인퇴직제도 형태인 개인퇴직계좌 IRA를 제공하는 비트코인 IRA는 IRS로부터 비트코인, XRP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17년 9월에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및 ICO 위험성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용은 자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지원 등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연말 2017년 10월 전에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촉구했다고 2017년 10월에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마진거래 금지 및 모든 형태의 코인 최초 제공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014년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지침 발행과 2017년 8월에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MASE ICO 토큰을 증권선물법 적용 대상 증권으로 규제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호주에서는 2017년 7월에 암호화폐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 GST 상품서비스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주증권투자는 2017년 10월에 ICO 발행자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ICO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2017년 8월 자체 암호화폐 에스트코인 발행 검토를 했었습니다. 드라기 EU 대통령 에스토니아 유로지역 통화 도입 거부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각국의 통화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SBI 암호화폐 발전 현황을 알아보자면 2017년 4월 개정 기금결 3법 시행과 소비세법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지위와 암호화폐 양도시 소비세 면제, 그리고 2017년 9월 초 비트코인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명확한 세무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동향으로 일본 회계기준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처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를 국제통화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을 포함한 보편적인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금 활용 리플은 ILP와 XRP 레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공합니다. 리플의 기술 기반은 XRP 레저는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 POW 작업 증명 메커니즘이 없으며 특정 노드에서만 분산 원장 간의 합의 거래 승인을 승인합니다. ILPI 프로토콜은 원장을 연결하여 은행 간 결제를 더욱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리플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ILP는 XRP도 사용 가능합니다. XRP는 해외 송금을 위한 가교 통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통화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시스템의 송금 비용 대폭 절감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송금은 결제 금액 대비 20.9인 반면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은 리플의 시스템을 통해 8.3, 즉 6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리플 XRP와 비트코인을 비교하면 비트코인을 전송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면 리플은 3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초당 트랜잭션은 비트코인에 비해 XRP는 187.5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 수수료도 비트코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송금 솔루션 SBI 그룹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인 우리은행과 디지털 화폐 발행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SBI FTS, 핀테크 펀드 벤처 투자사와 함께 한국과 세계 각국 간 국제 SBI 그룹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JV 설립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한국의 법 개정은 소액 환전 및 송금 사업의 등록으로 국제 송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국에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있는 가운데 잠재적인 국제 송금 시장의 규모는 1.2조 엔이 넘었습니다. SBI 코스모니는 2017년 8월 1일에 설립했습니다. 소액 환전 및 이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전에 SBI 그룹에서의 은행 송금과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과 2017년에 리플 XRP가 관련하여 다양한 나라별 은행들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은 자신이 밝힌 로드맵대로 조용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리플 XRP 글로벌 은행 시스템과 협력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리플의 노력과 협력으로 암호화폐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리플 XRP의 보고서의 이론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봅시다. 리플 XRP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에서는 XRP가 250조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하여 잠재적으로 코인당 가격을 최대 5,0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리플 XRP의 총 발행 한도 1,000억 코인 마켓캡 제공. 리플 XRP의 현재 유통량 525억 4,409만 1958 2023년 7월 19일 기준. 여러 전문가들은 리플 XRP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잭더 리플러는 XRP 2017년 상승의 기준에서 2023년에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르면 전고점 3.4달러를 넘기면 코인당 2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리플 XRP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인 패드나우를 7월 20일에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연준은 패드나우를 7월 말에 출시할 것이라며 이미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뉴욕 멜론 은행, 미국 벤코프 등 41개 은행과 15개 기업이 공식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패드나우는 연준이 직접 추진하는 시스템으로서 예금기관인 은행과 신용조합 등이 주말과 공휴일과 같은 비영업일에도 즉시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계정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결제 수수료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처리됩니다. 그러나 연준은 패드나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패드나우가 생방송되는 날짜인데 그 날짜를 게마트리아 계산기에 720을 입력하면 XRP문 데이트 XRP달 날짜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XRP 커뮤니티에서 XRP 가격이 급등하여 달나라로 날아가는 날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의 가격 변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재미삼아 7월 20일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나 그 다음날 21일에 XRP의 가격 변동을 함께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XRP에 대한 중요한 최신 이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리플랩스의 승소와 관련해 법원이 리플 XRP의 개인 투자자 판매분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망스럽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분에 대해선 증권이라고 규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17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17일 현지 시간 리플랩스가 연방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 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SEC와 약 3년간에 걸쳐 소송을 벌였습니다. 지난 13일 뉴욕지 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다만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EC는 최근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리플랩스가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 책임자 시에로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알데로티 시에로는 지난 14일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ODLOM-디맨드 리퀴더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습니다. OLD는 우리의 고객들에게 빠르고 저렴한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리플랩스는 리플을 이용해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빠르게 하는 상품입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런 대화 중 일부가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갠슬러 위원장은 거래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AI 사용은 이해 충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SEC가 거래 플랫폼에서 AI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래 플랫폼의 AI 시스템이 플랫폼과 고객 모두의 이익을 고려할 경우 이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리플 판결 이후 암호화폐는 대부분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주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EC를 감독하는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은 19일 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증권 당국의 규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제 집행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가 법원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면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가했던 무모한 규제 공격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토레스 하원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트코인 외의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SEC 규제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투자 계약의 존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간 SEC가 엉성하게 적용했던 당국의 증권 판별 기준 하위 테스트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치 토레스 의원은 법원이 당국이 공정한 고지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SEC가 명확한 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기에 맞춰 강제 집행하는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은 이 같은 임의적인 강제 집행이 끝없는 모순과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이는 공정한 고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SEC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은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항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SEC 소송의 취약한 법적 근거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SEC가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반성하고 사기, 시장 조작, 고객 자금 유용 같은 심각한 범죄와 불법 행위에 위원회의 강제 집행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 의원은 SEC는 과속딱지 떼는데 혈안이 된 교통경찰이라면서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거래소와 알고리즘 방식을 통한 토큰 판매는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리플의 XRP를 상장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3일 현지 시간 판결 이후 트위터에서 XRP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리플 XRP 거래를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XRP USD, XRP USDT, XRP EUR 거래상을 단계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리플의 승리일 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업계 참여자, 명확한 규제 체계, 시스템 개선, 그리고 XRP에 대한 승리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이 합의 마무리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플과 SEC 간 판결 권한을 가진 사라 넷번 치안 판사가 18일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해당 소송의 합의를 리플과 SEC 양측에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암호화폐 저널리스트 엘리너 타렛은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을 담당했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18일 해당 재판의 판결 권한을 사라 넷번 치안 판사에게 공식 위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임 직후 사라 넷번 판사가 양측의 합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넷번 판사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넷번 판사는 리플과 SEC 양측이 합의일을 결정한 후 합의 확정 재판 약 68주 전에 넷번 판사에게 양측이 정한 합의일을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리플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다는 약식 판결 결과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약속 판결 후 해당 소송이 치안 판사가 담당하는 본 재판으로 향하자 곧장 양측의 합의가 종용된 것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치안 판사와의 예심에서 합의는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다며 지난주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SEC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SEC의 항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양측이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리플 변호사인 미국 루펌 호건 앤호건 제레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급 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은 것으로 볼 때 SEC의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 SEC는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SEC의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플과 SEC의 기나긴 소송이 합의로 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리플에게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지만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타 알트코인들에게는 다소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관계자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리플은 기나긴 어려움 끝에 광명을 찾는 것이지만 현재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타 알트코인들은 리플 승소에 따른 완벽한 판례를 얻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는 사건이며 SEC와의 협력을 원한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이 1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리플 소송 약식 판결을 지적, 미국 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위해 SEC와 협력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작년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증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며 이후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이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은 바로 그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팜 위원은 리플 XRP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온 시점, 해당 판례가 갖는 상징성에 따라 CFTC가 SEC와 함께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 분할 협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팜 위원은 특히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됨에 따라 암호화폐가 자산시장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며 이를 위해 규제기관이 협력을 통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팜 위원의 멘트는 최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 평가되는 책임금융혁신 법리스판서벌 퍼넨셜 이너베이션 액트를 재발의한 후에 공개되어 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암호화폐를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해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을 CFTC와 SEC가 양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책임금융혁신법은 CFTC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며 사실상 CFTC를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으로 지목하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팜 위원은 지난해 9월 리플랩스를 방문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회담을 가진 후 함께 남긴 기념 사진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 팜 위원이 리플랩스에서 갈링하우스 CEO와 밝은 모습으로 함께한 사진이 공개되자 리플의 관할권이 CFTC로 향할 것이며 이에 SEC와 리플의 소송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시장에 가득했습니다. 리플이 미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미국 은행들이 국경 간 거래에 자신들의 상품과 XRP 토큰을 다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스트 알데로티는 17일 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분기 내로 금융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플은 과거 미국의 금융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국제 송금 관련한 기술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19년에서 리플 기술을 시범 사용했고 미국의 송금 전문 기업인 머니그램 역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 기술을 사용했지만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와 리플 측 임원 2명을 제소하면서 파트너십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약식 판결로 대략의 법적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리플은 다시 금융기업들과 BEB 제휴를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XRP 증권성과 관련해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4일 리플 대 SEC 소송 판결을 내린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리플 판매분은 미등록 증권 판매로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의 총 7억 2,890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판매해 왔습니다. 불법 판매액이 큰 만큼 벌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미니는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오늘 판결을 반영해 제미니는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리플 상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켄 역시 자사 플랫폼에서 미국 사용자를 위한 XRP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 이용자들이 XRP를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트스탬프는 자사 플랫폼이 리플을 상장한 최초의 거래소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리플 유동성을 선도하는 거래소라며 오늘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내 XRP 거래를 즉각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부관계 책임자 론 해먼드가 트위터를 통해 다음 주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하원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리플 사건이 법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협상력이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됐고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약화됐습니다. 리플 사건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정치가 작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블록 등 외신은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표결이 26일 현지 시간로 연기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리플은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국경 간 송금에 XRP를 사용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는 올해 3분기 미국 금융기관들과 XRP를 통해 송금하는 주문형 유동성 언마이너스 디맨드 리퀴더티 ODL 상품 이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지난 13일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는 XRP 자체가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맹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SEC는 2020년 12월 22일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리플과 임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에 더 가깝다고 반박하며 지난 3년 동안 증권 당국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리스크를 우려한 미국 송금 대기업 머니그램은 2021년 3월 리플과 협력 관계를 중단했습니다. 영국 투자사 테트라곤이 리플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다시 리플 ODL 상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과 잠재 고객사들이 사업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와 불합리한 수수료 없는 국경 간 송금 문제를 편안하게 논의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미국 고객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중 일부가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플은 한 법정화폐에서 다른 법정화폐로 송금할 때 XRP를 연결 브리지 통화로 사용해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송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데로티는 법원이 일부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리플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기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초기 판매분은 제3자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증권 속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7억 2,890만 달러의 물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리플 법률 고문은 해당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고객이 주로 미국 외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직원 750명 중 미국 상주 직원이 절반이지만 사업의 많은 부분과 수익이 미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적절한 시일 안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법정 소속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리플이 인공지능 AI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 기업인 퓨처버스에 투자한다고 18일 현지 시각 밝혔습니다. 리플랩스가 포함된 스타트업 투자 펀드인 시티홀딩스는 시리즈 A 펀딩에서 퓨처버스에 총 5,400만 달러 하나 약 683억 46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참가한 기업은 모두 11곳입니다. 퓨처버스는 메타버스 내 상호 운용 가능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퓨처버스 플랫폼에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음악, 오브젝트,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독점적인 AI 콘텐츠 생성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퓨처버스는 11개의 메타버스 인프라, 콘텐츠 기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수집품으로 구동되는 세계 최대 메타버스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메타버스 플랫폼,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게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 기술 개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퓨처버스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마스터카드 등 기업과 단체를 비롯해 배우 키아누 리브스와 가수 스눕독 데스로 레코드 등 개인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팬데믹 시기 급등했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소 식어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모니카 롱 리플랩스 대표는 퓨처버스의 비전을 계속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이 프로젝트를 포함해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리플은 기초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메타버스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유용성을 지속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퓨처버스는 리플의 토큰인 XRP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고먼 모간 스탠리 최고 경영자 CEO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과 관련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18일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고먼은 연준이 다가올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0.25%p 금리 인상에 나선 뒤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임스 고먼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당위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7월 FOMC 회의를 끝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 12일 현지 시간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0%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 3.1%도 밑돌았습니다. 또한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CPI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오르는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 5.0%를 하회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고먼 CEO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현재 수준의 금리를 올해 내내 유지할 것이라며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장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99%,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14%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리플 XRP의 뜨거운 이슈를 정리하면서 환호와 기대로 가득한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리플 XRP 소송에서의 승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리플 보고서에 따르면 이론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코인당 가격이 최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이론적인 시나리오를 지켜보며 재미삼아 7월 20일 패드나우 생방송할 때 리플 XRP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고 리플 XRP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리플 XRP는 글로벌한 금융 시스템에서의 역할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성장과 발전을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찐떡상TV에서 리플 XRP에 대한 중요한 최신 소식과 동향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리플 XRP의 여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가 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